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 정말 많이 보이죠? 옆에서 들리는 얘기도 거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수익은요? 돈 좀 버셨습니까? 아니면 증권사만 돈 벌게 해줬나요? 아침 출근길에 시장 열리자마자 몇 초 만에 사고 몇 초 만에 팔고 많이들 급해 보이시더군요. 제 경험상 단타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출근길 몇 분도 못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안 사면 상장 폐지라도 되나요? 제가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워렌 버핏 말씀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오를 종목만 찾고 계시나요?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주식 투자를 시작한 IMF 직후에 1998년도죠. 저도 처음에 단타만 했습니다. 1년 동안 단타만 해서 3개월치 월급을 다 날렸죠.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 게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온라인 카지노가 연상돼요. 아니, 우리는 애들한테 절대 카지노 하면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맞습니다. 돈 벌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버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은 도박이다. 도박하면 망한다. 그러니 주식하면 망한다. 그런데 주식은 도박이 아니죠.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오늘 오를 종목을 찾고 내일 팔 생각만 하고 차트 보고 유튜브 보고 리딩방 따라가고 카톡 메시지 보고 하나 사고 좋은 꿈이라도 꾸면 또 사고 도대체 오를 걸 어떻게 아는 거죠? 내릴 거는 모르시나요? 내부자가 알려줬나요? 뉴스? 공시? 그런 거는 이미 남들도 다 알죠. 유튜브요? 유튜버가 어떻게 알고 알려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알려주는 걸까요? 느낌 가지고 매매하시나요?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심지어 그 회사 사장도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습니다. 우리 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죠. 당시 $30 정도에 우리 사주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10배가 넘었죠. 그럼 제가 10배 오를 걸 알고 샀을까요, 그때? 아니죠. 저는 내부자였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10배 오른다는 건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저는 10% 수익이 나면 전부 매도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 수익이 나면 전부 매도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만 가지고 주식을 사면 결과는 대부분 슬픕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략 17%에서 24% 정도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평생 만든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서 더블, 따더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투자 경력 30년, 증권사 경력 30년,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너무 쉽게 야, 주식하면 따블, 따따블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합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나와서 따블, 따따블 이 용어들 자체가 도박장에서 쓰는 용어들 아니. 어떤 기업이, 어떤 회사가, 어떤 주식 시장이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나요?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 중에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런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 나름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 전문가라고 여기저기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한번 다시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 말대로 됐는지, 그 사람들이 추천했던 종목은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 말대로 시장이 움직였는지, 제가 3개월 뒤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확인해 보면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20년 넘게 투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주식 전문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수익을 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전문가의 확신, 믿음, 희망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만 따라서 하는 투자는 결국 오래가기 어렵고 분명히 손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투자는 남의 원칙이 아니라 본인이 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 좋은 ETF, 좋은 자산, 그리고 긴 시간. 이 네 가지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단타에서 돈 버셨습니까? 지금처럼 남의 말 따라서 투자해서 돈 버셨나요?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 가을이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야, 너 주식한다며? 한 10년 지 그러더니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해줘도 아마 사기 힘들 거다. 네 투자 원칙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내 투자 원칙과 너랑은 안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야, 한 번만 말해봐. 그래서 종목보다 먼저 원칙을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마라. 목표 수익률부터 정해라. 분할 매수해야 된다.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여러분, 비투는 파산의 지름길이에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도 조르길래 결국 제가 투자하고 있었던 배당주 몇 종목을 추천했어요. 추천했다기보단 알려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종목을 왜 샀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 자, 지금은 저는 거의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종목은 거의 손대지 않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매수 시점과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습니다. 2019년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2년 다들 아시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시장은 무너졌고 주가는 당연히 무너졌고 경제도 무너지고 계좌도 무너졌습니다. 저도 흔들렸고 제 친구도 당연히 흔들렸죠.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많이 흔들렸죠. 당연합니다. 그 친구는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불확실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장은 항상 반드시 회복했죠. 정작 저는 그 친구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매수를 하라고 권고를 했고,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여유 자금이 있던 거를 다 투입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락장일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도 마음 편하게 있을 만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현금을 투입하고 나서도 시장은 계속 하락했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끄고 계좌를 보지 않고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어딘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계좌 보지 말고 무협지나 읽어라. 자, 몇 달 뒤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 친구의 계좌도 많이 회복을 했고, 제 계좌도 당연히 회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나 요즘 수익률 장난 아니다. 계좌만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알고 보니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모두 팔아버리고 유튜브, 리딩방, 추천주만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곧 다시 슬퍼지겠구나. 6개월 뒤 만난 친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주식하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나는 내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투자할 거다. 대신 그렇게 할 수 있는 투자만 할 거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40%에서 다 정리했다. 이제 그냥
예금한다. 하락장이 오다 보면 대부분 이런 감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 희망. 곧 반등할 거야. 두 번째, 실망.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세 번째, 분노. 아, 내가 왜 이런 종목을 샀지? 왜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지? 왜 시장은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지? 네 번째, 공포.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때 투매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포기. 투매조차 못하고 나서는 계좌를 방치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하락할 경우에 이 감정의 순서를 반복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하락장일 경우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친구는 왜 실패하고 시장을 떠났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다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내용. 자기만의 원칙 없이 투자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잃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주의 깊게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 수익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지 않는 투자란 좋은 자산을 여유 자금으로 내 원칙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이 추천하는 종목보다 내 원칙을 만들고 나의 성향과 맞는 종목, 상품 고르시면 됩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했던 것이 저에게는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남아있게 해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공원에서 크루즈도 타고 그런 데가 저쪽에 피어라는 레스토랑도 2개 정도